이러는 거예요. 여기 그 대답을 보고 서사적 대답이라 그래요. 관계에 대한 대답이다. 서사는 관계와 관계가 얽힌 것을 서사라고 하죠. 그래서 인과는 서사예요. 인과는 관계와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인과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서사라고 합니다. 소설은 인과를 얘기해요. 소설은 드라마, 소설, 영화는 인과를 얘기하는데 시는 인과를 얘기하지 않아요. 시는 파격적이죠. 인과를 따지지 않고 확 느끼는 감정 중심으로 언어가 씌워지는 게 시예요. 훨씬 예술적이지. 높은 경지로 확 와닿기도 하고. 이를테면은 그 화두 같은 분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한마디가 툭 던지고 가는 거죠. 산이 왜 산인지, 물이 왜 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쓰는 게 서사고, 이 한마디를 툭 던져놓고 자, 너 연구해봐 라고 하는 게 화두며 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서정적 관계가 아니고 서사적 관계다. 서정적 관계는 인드라만 그물에 그물고 한 개의 관계예요. 그물고 한 개의 관계. 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서사적 관계는 그물고 전체의 관계예요. 그래서 시와 소설이 다른 거고, 노벨문학상을 줄 때 시인한테는 20년에 한 번 줘요. 왜? 인과관계를 담아내지 못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20년에 한 번 시인이 타요. 우리나라 고은 시인이 노벨상을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년에 한 번 주니까 이게 타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나머지는 다 소설가한테 상을 줘요. 노벨문학상을. 그런데 우리나라가 노벨문학상을 못하는 이유는 삶을 통찰해내는 깊이로부터 문학이 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학을 하는 사람은 팔리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 그리고 괜히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잘 팔리는 왜곡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신경숙 씨 표절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런 문제가 이제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내가 인기 있는 작가가 될 수도 있겠다. 여태까지 아주 무지 슬프고 세상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소설만 써봤으니 당연히 안 팔렸겠죠. 앞으로는 잘 팔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인과에 따라서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 카르마라고 하는 거죠. 이 카르마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도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영혼이 프라나와 바유가 있다 그랬죠. 룸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데 플러스 요인이 프라나고 마이너스 요인이 바유라고 했어요.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룸이 되고, 죽게 되면은 그 나디를 통해서 6개의 차크라를 통과해서 일곱 번째 보라하의 구멍으로 룸이 빠져나오면 뭐가 된다고 했죠? 세파가 되었을 때 바르도의 세계, 중천의 세계, 중음의 세계, 49일의 세계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49일의 세계에서는 카르마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카르마에 따라서. 그래서 법진불이나 염라대왕 앞에 나가면 저울이 있어요. 큰 거울이 하나 있고 저울이 하나 탁 주어지는데, 악업을 쌓은 숫자만큼 검은 조약들이 저울에 쌓이게 되고, 선업을 쌓은 숫자만큼 흰 조약들이 저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들이 균형을 못 맞추고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할 거 아니에요. 악업을 많이 쌓으면 간급이 되고, 그러니까 간급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교무님, 1급 교무님, 2급 교무님으로, 그것은 간급도 아니고 진급도 아니야. 간급은 그 49일에서. 그래서 검은 조약들이 많아서 악의 카르마가 많으면, 현재 우리가 인간세에서 환생에 갔는데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세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아수라나 축생으로 떨어지겠죠. 그것을 간급이라고 하고, 인간세에서 갔는데 진급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수라계나 천상계로 진급하는 거예요. 더 진급은 뭐죠? 니르바나의 세계. 아예 윤회와 환생을 끊어버리는
대혈반의 세계로 가는 게 가장 큰 진급이에요. 그래서 이 업식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업을 잘 관리하려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 챙김. 전에 그 미국 농구 얘기하면서 데니스 로드먼하고 마이클 조던 얘기한 적이 있죠. 마이클 조던은 슛의 명수죠. 데니스 로드먼은 이 친구 코트의 악동이라고 불리는데 주로 수비하고 리바운드를 잡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데니스 로드먼의 가장 큰 역할은 코트에서 상대방 슈터의 마음을 긁는 역할을 해요.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는 거야. 옛날에 그 프랑스 월드컵 때 그 지단이라는 선수가 이탈리아 선수를 이렇게 머리로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단이 프랑스 축구 전체를 조율하는 지휘자인 거야. 이 지휘자를 쫓아내면서 니네 눈에 창녀라면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놈이. 니네 눈은 끝나고 나면 한번 나랑 자자.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돌아서가지고 머리를 박은 거예요. 그리고 지단은 퇴장당하고 이탈리아가 이겼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역할이, 이 선수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팀 안에서 얘한테 주어진 역할이 그거였던 거야. 지단을 끝없이 흔들어라. 뭘 흔들어? 마음을 흔들어라. 지단의 마음밭을 개판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가서 받고 퇴장당하고 지뢰팀 치고 월드컵에서 우승 못하고. 근데 농구 시합에서도 그랬어요. 데니스 로드먼은 상대방 선수를 손톱으로 찌르고 욕하고 흔들어가지고 슛을 할 때 마음이 흔들리게 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게. 마음이 흔들리면 자세가 흔들려요. 그럼 쏘아도 슛이 안 들어가. 그러는 사이에 마이클 조던은 이 데니스 로드먼이 상대방을 다 마음을 흔들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경기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 챙김 명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데니스 로드먼은 다른 선수의 마음을 흐트러놓는 역할을 하고, 이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은 마음을 든든히 챙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막 이런 요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축구, 우리가 스포츠 볼 때마다 왜 마음이 문제라고 계속 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그래서 멘탈이라고 그러죠. 멘탈이란 말이 다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멘탈이 붕괴됐네요. 멘탈에 문제가 있나요? 다 뭐냐면 마음이 산심,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렇듯이 산심을 일으키면 나쁜 카르마가 많이 쌓이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무심으로 가게 되면 좋은 카르마가 쌓이게 된다. 자, 이게 이 마음과 인과의 항목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 실수를 좀 덜 했나요? 자, 다음은 마음과 업과 윤회. 93쪽이요. 마음속에 있는 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업이 형성되고 형성된 업은 윤회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실은 그것이 무엇이건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한다. 아무 힘이 없는 먼지 하나하나가 모여 지구의 덩치를 만들었다. 그 결과 이 지구가 지니고 있는 인력이 얼마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이 온통 지구에 매달려도 끝없이 버티고 있다. 오히려 모두 다 쌓아놓고 그들을 살리고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하찮은 것도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아무 힘없는 화장지도 말아서 뭉쳐놓으면 끊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형상 있는 것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형상 없는 공기도 뭉쳐놓으면 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마음이든 뭉쳐놓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한다. 좋은 마음으로 뭉치면 좋은 힘이 솟고 나쁜 마음으로 뭉치면 나쁜 힘이 형성된다. 우리는 한 생각 원망심이 뭉쳐 큰 재앙으로 작용하는 것을 흔히 본다. 때에 따라서는 원망으로 뭉친 한 사람의 마음이 정권을 붕괴시키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나라건 단체건 기관이건 어떤 자리의 지도자라도 좋은 마음으로 뭉치게 할지언정 나쁜 마음으로 뭉치게 하는 일은 짓지 않아야 참으로 지혜로운 지도자요. 구성원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때 뭉쳐서 형성된 덩어리, 이것이 업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무서운 힘을 지니다. 그 힘은 원력이 될 수도 있고 원력이 될 수도 있으며 수련의 연력이 될 수도 있다. 연력 중에서도 정력, 해력, 계력이 될 수 있다. 또는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다. 선업은 선도윤회의 힘을 발휘하고 악업은 악도윤회의 힘을 발휘하면서 천태만상의 운명을 가져간다. 여기서 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주 만유의 본원을 힘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만큼 힘에는 심오한 이치의 세계가 있다. 동양에서는 그 힘을 음양이기와 오행의 기운 등으로 분류하여 모든 생성 원리를 풀어간다. 이러한 이치에 근거하여 각각의 약재가 품고 있는 약성을 찾아 임산에 응용하는 것을 응병용약이라 한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또는 행위적인 것이든 간에 뭉쳐놓은 어떠한 힘이라도 형성되어 잠복하게 된다. 심지어 방앗간 기둥이 앉은 먼지도 가마솥 밑에 붙은 검정까지도 무서운 양면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어휘란 몸과 입과 뜻으로 형성한 뭉치이며 이 뭉치는 반복 동작을 통해서 더 크게 어리게 되고 더 큰 힘을 응집한다. 멀쩡하던 새도 자석으로